안녕하세요. 우순재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강이죠. 제1강 한번 제목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문학 일반론 이거란 말이에요. 문학 일반론. 요게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할 겁니다.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유가 뭐냐면 일단 벌써 이 단어에서 풍기듯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암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머릿속에 기본적인 개념이 암기되어 있지 않은 그 학생들은 이걸 풀기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조금 많이 힘이 든다는 얘기죠. 초반에. 예.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읽고 느낄 수도 있고 읽고 나름대로 분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읽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개념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여러분들 들어서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큼은 꼭 머릿속에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뭔가 든 게 있어야 나름대로 이렇게 뭐 잔머리도 굴리고 융통성, 유연성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 보면. 고로 암기가 여러분들 꼭 필요하다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아,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푸는가를 딱 느꼈을 때, 아, 머릿속에 든 게 없구나. 그럼 좀 외워야겠구나. 를 여러분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갑니다, 이제. 자, 이게 왜 안 들어갈까요? 자. 오.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자, 유형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유형별로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무조건 읽고만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항상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요, 문학 일반론 중에서의 대표 유형이거든요. 자, 보세요. 다음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에 관한 서평이다. 딱 끊었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그냥 낚시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건 출제자 의도는 아니고요. 일단 예를 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문학을, 그럼 여러분들 문학이라는 개념 아시죠? 그러니까 개념이 떠오르셔야 돼, 이제. 그치? 바라보는 관점 중 요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관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아, 접근하는 방법이구나. 이게 이제 접근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로 와보실래요? 자, 문학을 우리가 읽고 느껴서 푸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그건 문제를 낼 게 없죠. 문학을 읽고 느끼는 건 대학교 가서 하시는 거고요. 예. 아니면 이제 취미로 문학을 읽고. 근데 이제 문제를 푸시려면, 여기서 이제 문제란 건 뭐냐면, 문학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서 문제를 읽고, 그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정답을 골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제대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친 내지는 여친?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하고 과연 친해져야 될지 말지를 분석하지 않나요? 그쵸? 그럼 분석할 때 대부분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뭐? 겉을 유심히 보죠. 예, 저 사람의 생김새, 키, 사이즈, 이게 이제 나한테 과연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이제 부담이 없으면 이제, 아, 친해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쵸? 뭘 보죠? 그 사람하고 이제 좀 대화를 좀 해보면서, 아, 그 사람의 속, 과연 저 사람의 성격 내지는 싸가지가 좀 어떨까? 나랑 좀 맞나? 이게 좀 통해야, 아, 이 사람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제 친해질지 말지를 여러분들 뭐에 판단하시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예. 문학도, 자, 요 문학을 어떻게 분석할까? 처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똑같아요. 겉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작가하고 여러분들 제목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작가가 과연 이 문학을 어느 시대 때 썼을까? 예, 그러니까 시대를 여러분들 생각해서 분석하는 게 이제 겉을 보면서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을 여러분들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읽기가 된다는 거죠. 이제 작품을 읽어가시면서 작품 내에서 이게 종류가 시냐, 아니면 소설이냐, 아니면 수필이냐, 아니면 극이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상황에서 저 상대방이 여자냐, 아니면 남자냐,
아니면 나보다 윗분이냐, 아랫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예요? 다르게 여러분들 뭐 포지션이나 내지는 말투를 정하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문학도 제대로 접근해 가시려면 겉과 속을 제대로 여러분들 나눠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까 얘기했죠. 문학이라는 거에 대한 관점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내용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겉을 중심으로 파악을 했느냐, 속을 중심으로 파악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셨죠, 이제?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문학의 겉은 뭐고 속은 뭘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문학 작품이거든요. 항상 문학의 작품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겉을 분석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가를 중심축으로 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작가가 과연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썼을까?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형상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냐에 따라서 문학의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작가들은 왜 문학을 이렇게 막 시도 쓰고 소설 쓰냐면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는 건 그냥 이건 일기죠. 이게 되셨죠? 그래서 독자들한테 내가 이 문학에서 무엇을 얘기해서 뭐 어떠한 감동을 줄 것인가를 여러분들 포인트를 두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고로 문학을 접근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둘, 세 가지를 여러분들 뭐예요? 겉을 중심축으로 해서 분석한다 그래요. 그걸 물어보는 건 뭐다? 관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관점을 물어보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을 중심축으로 분석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이거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속에 대한 성격이 뭘까? 싸가지가 뭘까? 이해됐죠? 고로 4번은 작품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 있죠? 고로 작품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속을 중심축으로 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내재론이라고 해요. 요거는 그냥 겉을 중심축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론? 요거는 겉을 중심축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외재론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외재론 중에서 작가를 중심축으로 분석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작가는 문학 속에 어떠한 자기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 그걸 표현론이라고 해요. 자, 시대는요. 항상 문학은 시대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것을 반영론이라고 하고요. 독자들은 문학 작품이니까 어떤 감동을 받겠죠.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 효용론이라고 해요. 이해됐죠?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속. 나는 얘기만 할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면 절대론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요 개념이 머릿속에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요. 이 개념에서 문제 푸는 요령이잖아요. 이제 문제에서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를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죠.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요런 단어들을 잘 보세요. 작가를 중심축으로 한 표현론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시인 내지는 작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가 들어가면 표현론적 관점이구나.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에서는 시대, 뭐 당시, 뭐 현실 요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표현론적,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그러고요. 독자를 중심축으로 하는 효용론적 관점에서는 깨달았어. 너무 진한 감동을 받았어. 나한테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 우리들한테.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를 집어넣고 판단해버릴 수 있으면 효용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단어들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실 때에는. 어디 갔냐? 여기요. 이해되셨죠? 자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정리를 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요.